박씨와 세일리 56.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유독 저렴한 집을 발견했죠. 하지만 집주인은 사실대로 말했어요. 이 집 남편이 아내 죽이고 딸은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가출하고 이런 사연 있는 집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하지만 돈이 궁했던 남자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. 그냥 살 테니까 이 집 좋으니까 그냥 주세요. 아,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가구도 다 새 거 같으니까 제가 쓸게요. 집주인은 정말 무섭다는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. 아니, 무슨 죽은 사람이 썼던 가구를 쓴다 그래. 아무리 공짜라도 그렇지. 아무튼 그렇게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. 그리고 이사 간 첫날 밤 어디선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첫날부터 꺼림칙하게 이게 뭐람? 무시해야지 하고 보던 TV 소리를 더 크게 틀었어요. 그런데 둔탁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분명히 옷장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. 조심히 가서 옷장을 활짝 열어봤죠. 아무것도 없었어요. 참 뭐지? 설마 그 죽은 아내의 귀신?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야? 그 다음날부터 기괴한 소리는 더욱더 들려오기 시작했어요. 안 되겠다. 내가 이 영혼을 달래줘야겠다. 그 남자는 복도에 서서 당신의 딸은 아빠를 피해서 가출해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젠 편히 쉬세요. 이 집을 떠나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했죠.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별 일이 없었어요. 그렇게 2년이 흘렀죠. 이 남자는 결혼하기로 한 여자와 같이 살려고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어요. 옷장도 치우고 뭐하고 하는데 옷장을 치우자마자 벽이 좀 이상한 거예요. 여자친구가 말했어요. 저기 벽에 네모난 거 저기만 이상해. 좀 공간이 저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하지만 남자는 뭐가 있겠어. 그냥 가자. 아니 저기 보물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할래? 열어보자 해서 알 수 없는 공간을 열게 되었어요. 그 문을 여는 순간 이 남자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. 2년 전 그때 그 사람이 들었던 소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거든요. 그 안에는 백골이 된 시체 한 구가 들어있었어요. 알고 보니 그 시체는 가출했다 생각했던 딸이었고 그 안에 갇혀서 매일 밤 살려달라고 긁고 소리 지르고 벽을 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. 아마도 그 가출했다던 딸은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딸이 밖에서 그걸 말할까봐 거기다 가둬놓은 것 같았어요. 아빠 열어줘. 제발 살려줘. 나 할래. 어떤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. 그렇게 술을 한참 마시다가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. 아줌마, 여기 화장실 몇 층이에요? 그랬더니 아줌마가 화장실 2층이에요. 저기로 올라가세요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갑자기 마네킹 같은 게 후두두두두두 떨어져 오는 거예요. 그 남자는 얼떨결에 그 마네킹을 잡게 되었죠. 그런데 마네킹이 아니었어요. 어떤 여자였어요. 그리고 피가 흥건했죠. 그 여자의 뒤통수를 잡았기 때문에 살짝 엎어보니 이 여자 얼굴에 무언가 맞았는지 상당히 많이 부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죽은 것 같았어요. 그런데 더욱더 경악스러운 건 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놀래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이 얼굴 부은 여자와 많이 똑같은 거예요. 이 사람 2명 쌍둥이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.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뛰어온 그 여자가 이 여자를 안고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. 얼떨결에 그 남자는 이 여자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고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날부터인가 자꾸 무언가가 이 남자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
괜히 혼자 있으면 소름 끼치고 무섭고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시달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안 되겠다, 너 기분 전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그들은 같이 대성리로 놀러 가게 되었죠. 함께 술을 마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다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고 그 남자는 화장실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.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터라 어디 갔지? 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쪽에 화장실들이 다 모여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신기하게 10개의 화장실 중에 9개는 불이 꺼져 있었고 1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. 당연히 불이 켜져 있는 곳을 가겠죠. 그래서 그 남자는 불이 켜진 곳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느꼈던 그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. 뭐야. 그리고 곧이어 그 남자는 너무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. 왠지 뒤를 돌아보면 그 여자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. 하지만 계속 이곳에 있을 수는 없어서 눈을 감고 뒤를 돌았죠. 그리고 뛰려고 하는데 무언가 확 걸리는 거예요. 그렇게 발밑을 보니까 그때 그 죽었던 얼굴 부은 여자, 그 여자가 밑에서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. 남자는 미친 듯이 주랭랑을 쳤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, 나 그 여자 봤어. 역시 이 여자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. 이 여자 아무래도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나 봐. 내가 아닌데. 친구들은 그 남자를 진정시키고 그곳이 어딘지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해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어요. 그런데 남자가 간 그 화장실만 불이 꺼져 있고 나머지 9개의 화장실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. 야, 너 불 꺼진 곳에서 혼자 오줌 싼 거야? 그 남자는 너무 깜짝 놀랐죠. 아니야, 나는 불 켜진 곳만 들어간 거야. 너무 두려운 마음에 민박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줌마, 저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불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? 한 곳만 켜져 있는 거예요? 아니면 9곳이 켜져 있는 거예요?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학생, 무슨 소리야? 여기 화장실 불 전기 절약하려고 8곳 꺼놓고 2곳만 켜놨어. 무슨 9곳이고 1곳이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너무 소름이 끼쳤던 그 학생들은 그냥 집에 가게 되었죠. 결국 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던 그 남자는 그 쌍둥이 동생을 찾으러 가게 되었어요. 그렇게 어렵게 만나게 된 쌍둥이 동생에게 자신에게 자꾸 이 언니가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.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쌍둥이 동생 역시 자꾸 꿈에 언니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언니가 꿈에 나와서 누가 날 죽인 거야? 누가 날 죽인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자는 부탁을 하게 되었죠. 제발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 말해달라고.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언니가 꿈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고 말을 했대요.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. 이 여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저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. 지금부터 무요미 타임! 이 이야기는 감자 유튜브 아린님께서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. 집 앞 벤치에 어느 날부터 웬 할아버지가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. 희한하네? 저 할아버지 집 분명 이쪽 아닐 텐데? 그리고 그 집 앞에도 벤치가 있는데? 라며 의아해했죠.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주민센터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. 하지만 개인정보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건 없었고 이름만 알게 되었죠. 그런데 그 이름을 알게 된 후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.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기 시작했죠. 그러다 문득 이름을 알려주던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여러모로 궁금해진 채 잘됐다 싶어서 다시 가봤죠. 그리고 가서 말했어요. 그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시는데 걱정됐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그러자 그 직원이 말했어요. 아니, 그 할아버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? 돌아가신 분을 어디서 봤다는 거니?
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한테 말했어요. 아니 집 앞에 맨날 보이던 할아버지, 그 할아버지가 요새 안 보여서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는데 세상에 1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래. 그런데 이름이 이땡땡 할아버지셨대.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반응이 더욱더 소름 끼쳤어요. 이땡땡? 그 사람 네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너의 할아버지란다. 사실은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셔서 집을 나가셨단다.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.